사무실에서 매일같이 보는 아주 흔한 풍경들. 어쩌면 그게 사실은 모두가 겪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전화를 받으려고 조용히 복도로 나가는 모습. 가만히 보면 계단이나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통화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제대로 통화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인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무실에 조용한 전용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신호들은 보통 몇 가지 공통된 패턴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칸막이 없이 탁 트인 이른바 개방형 사무실에서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회의실 독점 문제입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 혹은 잠깐의 화상회의 때문에 여럿이 써야 할 큰 회의실을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일, 이게 생각보다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음 문제도 있죠. 옆자리 동료가 통화하는 소리, 저쪽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 이런 자잘한 소음들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조금씩 갉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사소한 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나 법무, 영업과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탁 트인 공간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직원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최근 하이브리드 근무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화상회의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혼자 조용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1인용 공간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폰부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럼 좋은 폰부스는 대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단순히 방음이 잘 됩니다. 이 말만 믿고 덥석 고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술적인 사양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차음 성능, 즉 소리를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STC, 소음 전달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STC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음이 더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음 설계 방식입니다. 그냥 벽에 흡음재 한 겹 덧댄 수준의 제품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여러 겹의 다른 소재들을 겹쳐 소리를 막고 흡수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성능 차이가 아주 큽니다. 방음만 잘 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폰부스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밀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환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또 너무 덥지 않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고요. 동시에 그 환기 팬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까지 잘 골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폰부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이 바닥 하중 문제를 확인해야 하고요. 전기는 어떻게 연결할지, 또 사무실 어디에 둬야 동선의 방해가 안 될지도 고민해야겠죠. 우리 사무실 상황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할지 표준형 모델을 살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이런 실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폰부스에 대한 고민은 더 큰 변화의 일부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 환경에 만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폰부스와 같이 업무를 보조해주는 다양한 지원 공간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커다란 회의실 몇 개만 만들어 놓는 대신 폰부스나 1인용 집중 업무 공간, 그리고 두세 명이 쓸 수 있는 작은 회의실들을 사무실 곳곳에 여러 개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좋은 공간을 만든다는 건 무조건 가장 비싼 제품을 사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답은 제품을 고르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비싼 제품이 언제나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공간이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